KF-21 보람의 날카로운 발톱이 속속 드러나고 있습니다. 공대공 미사일부터 시작해 국산 초음속 공대함 순항미사일은 놀라운 수준의 성능을 증명해냈는데요. 그러나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지난 2월 12일 방위사업청이 국산 장거리 공대지 유도미사일 체계 개발에 착수했는데요.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오늘은 KF-21의 핵심 무장, 국산 공대지 미사일에서부터 여기까지 도달하기 위한 대한민국의 피땀 어린 노력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국산 중거리 공대공 미사일과 공대함 초음속 순항 미사일의 뒤를 이을 KF-21의 세 번째 무장은 바로 장거리 공대지 유도 미사일, 일명 한국형 타우러스입니다. 대한민국이 국내 기술로 개발하는 첫 공중발사 유도탄의 타우러스라는 별명이 붙은 이유는 단순히 외관이 KPD-350 타우러스와 비슷하기 때문만은 아닙니다. 실제로 한국과 범유럽 군수업체 MBDA, 독일이 개발한 KPD-350은 서로 상당히 깊은 인연이 있는데요. 독일과 MBDA는 일찍부터 대한민국의 공중발사 유도폭탄 기술이 이미 완숙의 경지에 다다랐음을 포착하고 함께 KPD-350K2, 일명 타우러스2를 개발하자고 요청해왔습니다. 게다가 KF-21은 물론 FA-50에까지 탑재할 수 있도록 소형화하는 것을 제안했는데요. 심지어는 한국 내에서 생산하며 메이드 인 코리아가 될 것이라고 적극적인 구애를 펼쳤습니다. 그러나 이미 이 정도의 기술력이 있으면 굳이 공동 개발에 나설 필요가 없죠. 한국은 독자 개발을 선택했고 그렇게 한국형 타우러스가 탄생하게 되었습니다. 실제로 한국형 타우러스 개발 또한 극비로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자세한 성능이 공개되지는 않았지만 최소 사거리는 KPD-350과 동일한 500km 수준을 웃돌 것으로 예상되는데요. 알기 쉽게 비유하자면 대전상공에서 출격한 KF-21이 그 즉시 평양을 향해 정밀 타격할 수 있는 공대지 공격 능력을 갖추게 되는 것입니다. 또한 KPD-350은 유도미사일 중에서도 극한의 정확도를 자랑하는데요. KPD-350의 CP는 약 3m로 전투기에서 가장 위협적인 대공방어체계 탐지 범위 밖에서 목표물을 요격할 수 있는 수준입니다. 하지만 KPD-350을 전 세계에서 가장 유명한 미사일 중 하나로 만들어준 것은 500km의 사거리도 3m 수준의 명중률도 아닌 바로 독특한 발사 방식 때문인데요. 1500m 상공에서 발사된 타우러스 미사일은 30m 수준까지 하강하며 저고도 비행을 유지하고 목표물 근처에서 다시 3000m 높이까지 급상승합니다. 이런 발사 방식이 사용되는 이유는 저고도 비행으로 대공 레이더를 회피하고 이후 3000m 상공에서 중력 가속도를 이용해 파괴력을 극대화하기 위함인데요. 한국형 타우러스에도 똑같이 적용될 이 발사 방식은 KPD-350을 전 세계에서 가장 유명한 벙커버스터로 만들었습니다. 실제로 KPD-350은 6m 두께의 철근 콘크리트를 관통할 수 있는데요. 이제는 항상 아쉬움으로만 남았던 세계 최고 수준의 벙커버스터 미사일을 대한민국의 손으로 만들게 된 것입니다. 또한 방사청은 한국형 타우러스를 2028년까지 1900여억 원을 투자해 체계 개발에 착수할 것이라고 밝혔는데요. KPD-350의 개발 기간도 7년이 걸렸다는 걸 생각하면 정말 엄청나게 빠른 속도입니다. 오죽하면 일각에서 고작 5년이 말이 되냐는 식의 우려 섞인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데요. 그러나 결론부터 말해서 이조차도 아주 여유롭게 책정한 시간입니다. 앞서 말했듯이 대한민국의 장거리 공대지 유도미사일 기술은 이미 실증의 단계에 접어들었습니다. 실제로 방위사업청 주관으로 2019년부터 2021년 말까지 장거리 공대지 유도탄 탐색 개발이 진행되며 이미 기술 개발에 성공했는데요. 이제 대한민국에는 국내 항공기 안전장착과 분리기술만이 과제로 남아 있습니다. 즉 결코 맨땅의 헤딩이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오히려 이 정도의 속도면 KF-21 블록1의 실전 배치가 시작될 2026년에 한국형 타우러스의 개발 완료도 노려볼 만한데요. 이쯤이면 미국이 갑질을 부리면서까지 한국을 견제하려는 이유가 조금은 납득이 갑니다. 후발주자라는 특징을 고려한다 해도 대한민국 기술 개발 속도가 너무 빠르기 때문인데요. 특히 미사일 분야에서는 마치 기다리기라도 했다는 듯이 폭발적인 성장을 거듭하고 있습니다. 미사일 사거리 지침이라는 족쇄가 풀린 대한민국의 진정한 모습을 두 눈으로 본 미국 입장에서는 아무리 동맹국이라 할지라도 견제하지 않을 수 없었을 텐데요. 하지만 이 과정이 절대 쉽지만은 않았습니다.
일례로 KF-21에는 공대공 미사일 2종, 공대지 폭탄 10종, 공대지 미사일 1종 또는 공대함 미사일 1종이 탑재될 예정인데요. 그러나 전투기는 단순히 미사일과 폭탄을 매달기만 한다고 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전투기는 하늘을 날아다니는 수많은 컴퓨터의 집합이라 해도 과언이 아닌데요. 적게는 수만 개에서 많게는 수십만 개에 달하는 컴퓨터 부품과 센서가 서로 유기적으로 톱니바퀴처럼 작동해야 하는 만큼 이 모든 것을 관리하고 에러를 실시간으로 잡아줄 통합관리 소프트웨어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하지만 전투기와 관련된 소프트웨어는 특급 군사기밀로 취급되는 만큼 어떤 나라도 타국과 공유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유감스럽게도 지금까지 대한민국은 무기체계와 관련된 소프트웨어에서 IT 강국이라는 타이틀이 무색할 만큼 해외에 의존적이었습니다. 더군다나 KF-21의 경우 13종의 무장을 개발한 국가가 전부 제각각인 탓에 기술적 난이도는 더욱 어려울 수밖에 없었는데요. 이를 컴퓨터로 비유하자면 윈도우라는 전 세계 범용 운영체제에 맞춰 부품을 만드는 것이 아니라 반대로 CPU나 그래픽카드, 코어와 같은 부품에 맞춰 모두를 통합할 수 있는 운영체제를 개발해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즉 미사일에 맞는 사격 통제 장치와 발사 시스템, 소프트웨어까지 전반적인 시스템을 통째로 변경해야 하는 것인데요. 이것조차도 굉장히 어려운 일이지만 이 과정에서 발생하는 수많은 에러를 잡아내고 실시간으로 고치는 건 말 그대로 사람과 시간을 갈아 넣는 일입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소홀히 할 수도 없는데요. 그나마 지상무기 체계는 물리적인 방법으로라도 포탄을 발사할 수 있지만 전투기는 공중에서 소프트웨어가 먹통이 되면 최악의 경우 그대로 공중 표적이 되고 맙니다. 그런데 결국 대한민국은 해냈습니다. 그것도 국내 방산업체가 개발한 통합관리 소프트웨어로 수만 개에 달하는 모든 부품의 에러를 효율적으로 추적할 수 있게 되었는데요. 쉽게 말해 KF-21이라는 전투기를 조립하는 과정에서 세계 최고의 만능 윤활유를 만들어낸 셈입니다. 즉 대한민국은 전투기에서부터 무장까지의 외부 체계뿐만 아니라 두뇌와 신경이라고 할 수 있는 내부의 소프트웨어에서도 완전한 기술 자립에 성공한 것입니다. 여기까지 오기에는 기술적 난이도도 난이도였지만 국내의 반대 의견과도 싸워야 했는데요. 심지어 아무리 절차를 간편화시켰다고 하더라도 전체 개발에 들어가는 예산과 시간을 생각해보면 차라리 전투기와 무장을 세트로 수입해버리는 게 훨씬 가성비가 좋을 수밖에 없지 않냐는 주장까지 있었습니다. 그러나 외산에 의존하는 형태는 단기적으로는 가성비가 좋게 보일지 몰라도 단기적으로는 결코 좋은 선택이 아닙니다. 이는 경쟁적 군비 감축으로 무기체계 개발 관련 인프라가 박살난 유럽만 봐도 알 수 있는데요. 자주 국방을 포기하는 그 순간 자국 개발 의지 자체를 스스로 꺾어버리는 것은 물론 정치, 경제적으로도 영원히 외국에 끌려다닐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지금 전 세계에서 그 반대급부의 증명을 대한민국이 해내고 있는데요. 하지만 대한민국의 군사기술력이 점점 높아질수록 주변국들의 견제는 더욱 노골적으로 변해가고 있습니다. 국내 방위산업계는 앞으로도 가시밭길을 걸어야 할 텐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한민국이 굳세게 나아가길 꺼리튜브가 응원하겠습니다. 이상 꺼리튜브였습니다. 안녕하세요, 꺼리튜브입니다. 여러분의 가부나 성원에 힘입어 군사무기에 관심 없는 분들도 쉽게 이해하실 수 있는 대한민국의 육해공 군사무기의 숨은 비하 이야기를 책으로 엮었습니다. 하루 종일 검색해도 절대 찾을 수 없었던 비밀스러운 내용을 이제 책으로 만나보세요.